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동업하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담의 서동진 변호사.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 지난 시간에 이 동업의 특수성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었는데 지난 시간 거를 일단 잠깐 구독자분들께 복습해드리고 네, 복습의 시간. 네. 오늘 그리고 뭘 하기로 했었죠? 오늘 이제 그 동업을 하실 때 주의할 사항에 주의할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죠.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이 동업 관계가 이게 그러니까 공동 사업의 경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단체이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두 양 당사자 간에 적용되는 계약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그 조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그 주된 내용이었고 네. 그럼 이제 복습을 했으니까 다음 콘텐츠에서 다시 네. 뵙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동업 분쟁을 이제 할 때 끝내려고 그랬어요. 아니요. 진행하시죠. 죄송합니다. 네. 네, 저희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방송을 추구합니다. 네. 모든 방송은 원테이크 촬영이 목표입니다. 네, 저희는 원테이크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네. 자, 다시. 자, 그러면 진행하시죠. 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동업 분쟁 관련해서 가장 주의할 점, 동업하실 때 법률적으로 가장 주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서동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동업을 시작할 때 당연히 동업 약정서를 꼼꼼하게 작성해 놓을수록 좋지만 그게 사실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꼭 동업 약정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들 위주로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더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저희 법률사무소 율담으로 연락 주시는 걸로. 아, 네. 언제나 그때까지, 열려 있습니다. 네. 네. 우선 그 동업 약정서를 그럼 왜 작성하냐? 사실 이거는 끝낼 때 조금이라도 더 덜 지저분하고 덜 감정 상하게 끝내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동업 관계가 뭐 틀어져서 끝내게 되면은 서로 감정이 상하고 지저분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어쨌든 동업 약정서가 존재하면은 좀 그래도 덜 감정 상하고 좀 덜 지저분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동업 약정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조항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 그 초기에 그 동업을 약정하기로 했을 때 그 출자 가액 이것만은 꼭 명시를 해놔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출자 가액 그냥 서로 투자한 돈 적어놓으면 그게 출자 가액 아닌지 그게 왜 중요한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동업에 따라서 어떤 분은 뭐 이미 갖춰진 시설이나 현물로 출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게 그러니까 가액으로 평가하기가 되게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나중에 그럼 누가 얼마나 출자했냐 따질 때 그때 명확히 정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정하기 되게 애매해져요. 또 어떤 분은 나의 노무로 출자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일을 하겠다. 하는 걸로. 네. 근데 그 노무라는 것도 그 초기에 동업 약정서를 아예 작성할 당시부터 두 당사자 간에 이제 이게 이를 얼마의 가치로 평가할 것인지 명확히 합의가 돼 있다면 나중에도 더 깔끔하겠죠. 그래서 이 출자 가액을 정해놓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동업 관계를 파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탈퇴와 해산 청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동업 관계에는 계약 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탈퇴를 할 때는 그 탈퇴로 인한 그 탈퇴하는 사람이 탈퇴로 인한 지분 환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지분 환급 청구권의 가액을 정하는 기준이 그 당사자 간에 약정한 손익 분배 비율이에요. 손익 분배 비율이요? 예, 손익 분배 비율은 네. 또 출자 가액 비율과는 또 다른 얘기예요. 예, 근데 이게 손익 분배 비율은 한마디로 그냥 손실과 이익을 그냥 분배하는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합을 경영하다 보면, 그러니까 동업을 하다 보면은 동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외적인 채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동업 관계로 발생하는 이익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비율을 약 정해놓는 비율을 말하는데, 이 손익 분배 비율도 만약 따로 안 정해놨더라도 출자 가액만 정해놓으면 민법 제 711조에 따라서 그 손익 분배 비율을 출자 가액 비율로 추정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출자 가액 비율만 명확히 정해놓으면은 뭐 당사자 간에 뭐 이의만 없다면은 그냥 손익 분배 비율도 그거에 따라 추정되고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탈퇴로 인한 지분 환급 청구권을 행사할 때도 결국에 그러면은
그 출자 가액에 비례해서 정해지는 걸로 해결되겠죠. 결국 그 출자 가액을 잘 정해놓는 게 분쟁을 예방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일단 그래서 출자 가액을 명확히 정해놓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저희 변호사님, 저희는 그 출자 가액 안 정했던 것 같은데. 당연히 제가 100%니까 안 정했죠. 당연히 제가 100%니까 안 정했죠. 이견 있어요? 아니, 저 잠시만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진행부터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진행부터. 그래서 네.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끝날 때 하여튼 이게 동업 관계가 끝나려면은 최대한 어쨌든 감정이 덜 상하게 하고 덜 맞아요. 지정하게 네, 끝나야 네.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같이 진행해 보셔서 알겠지만 동업 관계가 파기될 때는 뭐 사랑이고 뭐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네. 연인 간의 동업을 하다가도 이 깨지면 오히려 더 해요. 네, 맞아요. 더 해요. 네, 감정적으로 뭔가 많이 얽혀 있었던 사이인 그러니까 만큼. 뭐 우리 네. 정서로는 사랑했다면 다 줘라. 네. 그러시군요. 위대한 가수 조용필 네. 선생님이 네. 킬리만자로의 표범 네. 가사가 떠오르네요. 네. 어떤 모두를 가사죠? 잃어도 사랑은 후회 않는다. 네. 그래야 사랑했다 할 수 있겠지. 이거 음악 방송인가요?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네네. 하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산만한 방송이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동업을 끝내는 방법에 그 탈퇴와 해산 청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각각의 요건이 달라서 사실 한쪽이 탈퇴하면서 끝나는 게 사실 제일 해산보단 깔끔해요. 왜냐하면 나 혼자 빠질게. 그러니까 내 지분만 돌려줘 하는 게 이제 탈퇴하면서 행사하는 탈퇴로 인한 지분 환급 청구권이거든요. 근데 해산 청구는 뭐냐면요. 내가 가질 수 없다면 파기하고 말겠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그냥 나만 빠지고 네가 혼자 운영하는 것도 싫어. 이거 그냥 없어. 내가 가질 수 없다면 파기할 거야. 네. 이게 바로 해산 청구거든요. 근데 이 해산 청구는 해산 청구의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이 요건을 이 민법 720조가 정하고 있을 거예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부득이한 사유가 판례에 의하면은 조합원들 간의 대립과 불화로 신뢰관계가 파괴돼서 더 이상 원만한 공동사업의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이거를 이제 그 해산 청구의 사유로 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판단하기에 따라 되게 애매해요. 네, 그러니까 신뢰관계의 파괴라는 것이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뭐 규율이 그냥 될까요? 네. 그 당사자들 간에는 되게 심각하게 싸운 건데 근데 이제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수도 있죠. 뭐 이런 거 갖고 네, 해산하려고 그러냐. 네. 뭐 판사님이 보시기에 그러면은 해산 청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해산 청구가 요건은 더 까다롭고 그 일방이 그냥 탈퇴로 빠지면 사실 그게 제일 깔끔한 해결책인데 대부분 여태까지 진행해 보면은 또 이게 사람들 심리가 묘한 게 보통은 내가 가질 수 없다면 파기하고 싶은 게 더 많더라고요. 예, 거의 대부분이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했던 사건들은요. 네. 그래서 이 해산 청구를 하게 되면은 또 문제가 뭐냐면은 해산 청구의 후속 절차로 그 조합의 재산으로 남게 된 자녀 재산을 또 각 조합원한테 또 분배해야 되거든요. 네. 청산 절차로서. 네네. 근데 그 자녀 재산 분배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그 비율이 또 잠깐만요. 저도 헷갈리죠. 그렇죠. 그 이제 자녀 재산 분배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또 출자 가액이에요. 결국은 네, 또 네. 출자 가액. 결국엔 또 출자 가액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헷갈려가지고 이게 어떤 건 손익분배 비율 기준으로 하고 어떤 건 출자 가액 기준으로 네. 하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정리하면서 말씀드려요. 네, 네. 근데 해산 청구할 때 자녀 재산 분배 청구의 기준이 되는 건 출자 가액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그 출자 가액도 그러니까 출자 가액만 정해놓으면은 그 손익 분배 비율도 출자 가액 비례대로 그 추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출자 가액을 정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하신 것의 핵심은 이제 동업을 시작하실 때 출자 가액을 꼭 정하시라는 거 그렇게 그렇죠.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리고 이게 어차피 저희 다 100% 애드립으로 예, 진행하는 네. 그 네. 원테이크 촬영 네. 목표라는 거니까 한 가지만 더 즉흥적으로 예. 생각나가지고 이 또 형사 측면에서 한 가지 더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뭐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업하는데 계좌는 그냥 한 사람한테 맡겨놓고 계좌 관리는 네가 해라. 네. 근데 이제 그 계좌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차피 내 계좌에 있으니까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그냥 인출해서 자기 개인 계좌로 옮겨놓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횡령입니다. 맞습니다. 횡령죄고 네.
이게 조합의 재산 소유 형태는 민법상 합유라 그래가지고 아무리 그게 이제 개인 명의 계좌에 예금으로 있다고 해도 그건 결코 개인 소유가 아니라 조합의 재산인 합유입니다. 그래서 그 합유 재산을 개인이 가져나가면 그거는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틀어졌을 때 그래서 막 형사 고소 고발이 난무한 게 많죠. 다 이런 경우입니다. 배임, 횡령 뭐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동업을 하실 때는 출자가액을 꼭 잘 정해두시고 그리고 형사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계좌 관리는 투명하게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 정도로 그리고 정리 가능할까요? 네. 저희끼리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인 저희끼리의 출자 가액은 제가 100%인 걸로. 저희 좀 협의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